법사위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201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피에타 3법을 우리 참여연대와 민변과 함께 대표 발의했습니다. 피에타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에 피에타 3법이 바로 이자를 25%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이자 제한법,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폭력을 저질러 가면서 빚 독촉을 하는 불법 채권 추심 방지법, 그리고 대부업의 이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이렇게 피에타 3법을 발의했고 당시에 통과시켰습니다. 빚에 시달리다가 장기라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서민들은 이렇게 비싼 사채 빚을 쓸까요? 아이가 급하게 아픕니다. 갑작스럽게 아픕니다. 그럼 그 아이를 위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급전을 빌리고 그 급전이 이자에 이자가 불어나서 엄청난 고리대에 시달리고 끝내는 장기까지 팔지 않으면, 아니 목숨을 끊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불법 채권 추심 고리대, 당시에 통과시켰는데 당시에 이자를 너무 많이 받거나 불법 채권 추심을 하면 원금까지 못 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과도하게 더 받은 이자 정도만 끊어내는 정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통과시키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 또 불법 채권 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돈 받으려고 사람의 목숨까지 끊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변과 그리고 참여연대와 함께 불법 채권 추심 그리고 고리대를 막는 불법 채권 추심 근절 3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꼭 통과시켜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언론인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막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법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지난 9월입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딸을 6살짜리 딸을 둔 30대 여성이 목숨을 끊는 아주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은 단돈 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90만 원이 엄청난 이자에 의해서 한 달 만에 1,000만 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채업자는 이 돈을 갚으라고 아이의 유치원까지 찾아가고 협박했습니다. 가족들을 협박했고 그리고 욕설을 담긴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이에 시달리던 그 30대 여성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에 이런 불법 채권 추심을 알렸지만 경찰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왜 이러는 것입니까? 경찰이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갚을 길이 없을 때는 이제 중간에 대리 변호사 아니면 대리 시민 단체 등과 함께 이 채무를 청산해 줄 수 있게 저희가 불법 채권 추심 방지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무인의 사채업자들은 이 모든 걸 무시하고 사람들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먼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에 대한 최고 이자율을 현행 25%와 20%, 이자제한법 25%와 대부업법 20%에서 15%로 동일하게 낮추자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의 경우는 그 이자에 대한 약정을 모두 무효로 하고 최고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금까지 모두 무효로 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공정채권 추심법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채권 추심기관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의 성립 요건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심하게 요건을 아예 삭제해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 단체가 채무자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작년보다 어느덧 60%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자 폭행, 감금은 물론 협박이나 위력 행사 시에도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지만 실제 양형은 한참 못 미친다고 합니다. 지난해 채권추심법 위반 1심 판결 78건 중 실형은 13건에 그쳤습니다. 벌금형 30건, 집행유예 18건, 벌금형을 받았으나 또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더 이상 고리대금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 채권 추심 근절 3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민 살리는 3법을 만들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정무위에서 신속하게 심사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제가 법사위니 이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참여연대와 민변께 감사드리며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백주선입니다. 앞서 서영교 의원님께서 그동안의 입법 경과와 지금 새로 낸 법안의 자세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에 피했다 3법을 만들 때 저희 민변 참여연대도 함께 했었고, 그때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였습니다. 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가 채권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채권 추심자에게 통지하면 그 다음부터는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오는 것을 전면 못하게 해서 채무자 대리인과 채권 추심자가 교섭을 하고 그리고 향후 채권 채무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채무자가 부당한 추심, 불법 추심, 그리고 굉장히 사람을 위협하는, 위축시키는 추심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이 제도는 이미 그전에도 일본이라든지 유럽, 영미에는 다 있던 제도였던 것이고, 원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질 때 함께 들어왔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제도만 쏙 빠지고 들어왔다가 2013년, 14년 무렵에 통과가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 적용 범위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은 대부 업체가 채권 추심을 할 때만 채무자 대리인에게 연락해야 되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저축은행, 신용카드 회사, 캐피탈사, 은행 등이 채권 추심을 할 때는 채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이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해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효성이 너무 없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영교 의원님께서 새로 다시 법안을 내서 채권 추심하는 사람 누구라도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채무자 대리인하고 교섭을 하고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겁박하지 말고 논의를 통해서 이 채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최근에 채무자들이 자살하거나 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들을 보면 불법 대부에 의한 채권 채무가 형성되는 단계도 문제지만
결국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불법 추심, 강력한 추심 행위에 의해서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불법한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제도로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그 채권 추심법에 채권 추심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불법 추심의 유형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반복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심대하게 채무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채권 추심하는 채권 추심자도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불법 추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고, 채무자 또한 채권 추심자가 하는 행위가 불법 추심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상황 때문에 이 불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법의 내용 중에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더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불법 채권 추심의 유형이 무엇이냐, 그 구성 요건을 더욱더 단순화해서 정당한 사유 없는 추심 행위는 전부 불법 추심으로 보자. 그리고 정당한 추심인지 아닌지는 채권 추심자가 증명하도록 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세 사기 피해로 8분 이상이 돌아가셨고,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고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불법 추심 영역에서도 그동안 끊이지 않고 그 피해 사례가 나타났고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불법 추심을 뽑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불법 추심 근절 3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결국 빚 문제는 합법적으로는 파산 회생 절차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세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채권에 관한 파산 회생 절차도 더욱더 채무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해서 빚 때문에 괴로워하고 빚 때문에 자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법 등도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까지 잘 살펴서 더 이상 이 땅에서 불법 추심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발의하는 법안의 내용에서는 앞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미진했던 국회에 대한 좀 아쉬움과 앞으로의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협동소장 맡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와 민변과 같은 시민사회는 채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오랜 기간 활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유독 야박한 여론에 부딪히거나 국회가 더디게 움직여 왔던 의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채권 추심자의 권리 남용이나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방지해서 채무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채권 추심법은 타법에 의한 개정 외에 실질적으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점에서 법이 개정된 것이 2014년 5월이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이렇게 법이 개정되지 않았던 게 채권 추심법이 너무 완결성이 높아서라고는 결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 특히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고, 이렇게 한계에 몰린 취약계층에 대해서 국회가 그만큼 무심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이 나서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지만 그동안 국회는 그러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왔습니다. 물론 지난 10월부터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했지만 그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이번 사망 사건과 같은 일도 발생했습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과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그만큼의 제도나 법이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빚이 우리 공적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개인에게 전가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빚과 이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 법의 테두리는 공정하고 정당한지, 그리고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또는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채무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열심히 국회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감소하던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2년 새 자영업자 대출이 3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지금 민생은 지갑을 꽁꽁 틀어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이 쪼들리고 한계에 몰리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가 진정으로 민생을 위해서 나서야 하고 오늘 발의하고자 하는 이 3법이 가장 한계에 몰린 민생을 위한 법안이다라는 점을 국회가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합니다. 사실 법사위의 서영교 의원님은 그동안 함께 활동해 주셨지만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죽음에 국회와 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9월 30대 여성, 6살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채권 추심으로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90만 원 정도의 원금은 수천 프로에 달하는 이자 때문에 단 한 달 만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불어났습니다. 갖은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 있었지만 정부도 수사기관도 어디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면 12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서 여야가 이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지금 여야 국회가 정쟁 그리고 부자 감세 경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정작 빚을 갚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입법은 찰필 미뤄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고물가 고금리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올해 안에는 반드시 이 법을 처리해서 진정한 민생을 위해서 활동하는 국회가 되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